아이를 낳을까 말까. 아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시대의 평범한 엄마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세상이 좀 바뀌면 나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다음 생에 육아에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가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아주 기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울었어. 너무 좋아서? 놀랬어? 아이가 예쁜 거랑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내 주위에는 첫째 낳고 안 낳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낳는 집을 보면 다 엄마가 일을 해요. 맞아.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만 더 얹으면 터진다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해타산이 맞을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나을 수는 사실 없을 거야. 맞아. 계산하면 못 나와. 그럼 계산하면 나 임신을 지금 못했다. 감성으로 품은 아이란 말씀. 일단 축하 먼저 드리고 가실게요. 깜짝 놀랐잖아 임신했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에게 아이란 곧 부담이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뭐 현실적으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은 나는 일을 쉴 수가 없는데 적어도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엄마가 제대로 키워야지. 지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마디씩 던지는 것만 해도 막 엄청 상처받는데. 애 덥다. 이렇게 어린애를 무슨 어린이집을 보내니 좀 더 엄마가 끼고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막 그런 말들 들으면서 난 소신껏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역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실제로 10명 중 7명이 육아와 일을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나는 한 번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 일하는 곳을 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분명히 약간 컨디션이 안 좋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애가 이렇게 달달달달 하면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택시를 잡아 탄 거예요. 일터에서 계속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이가 아파서 이게 뭐 자초지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택시를 타줬을까. 엄마가 일하는 거 정신 팔려서 애 아픈 줄도 몰랐구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인의 무례한 참견에 할 말을 잃은 참석자들. 미안함이 내 마음에 한켠에 좀 있는데 그걸 누가 굳이 들리는 말로 꺼내가지고 나한테 막 던진 거예요. 너 일하느라 정신 팔려서 네 애 아픈데도 보냈잖아. 집에 오늘 데리고 있었으면 열이 그만큼 안 났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이 마음에 막 죄책감과 그다음에 약간 분노와 이런 게 막 섞여서 되게 공감이 됐었는데 제가 뭐를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면 굳이 해야 되냐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엄마가 일하는 애는 기를 못 피더라. 기를 못 핀대. 우픈 현실에 그저 웃지요. 이렇게 기가 살아있구만 지금. 너무 기가 살았는데. 오늘 밤까지 해도 되나요? 동치미로 바뀌어. 워워워 진정하세요 누님들. 여기는 리틀 빅 히어로입니다. 그냥 육아든 뭐든 그냥 각 사람이 그냥 엄마가 됐던 아가씨가 됐던 여자가 됐던 남자가 그냥 자기답게 냅뒀으면 좋겠어요. 맞네. 맞아요. 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워킹을 하면서 엄마를 하든, 그러니까 전업을 하든, 내가 아이를 좀 춥게 입히든 덥게 입히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인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한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많이 못 누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출산과 육아는 각자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 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엄마라도 괜찮아. 엄마들의 진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다랑 씨, 엄마들에게 유명한 분인가요? 선생님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와중에 딱 수업이 올라와서 그 올리면 거의 바로 등록 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되고 나서 이거 나 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막 혼자서 회제를 막 불렀어요.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알 정도면 좀 그래도 유명하실 것 같은데. 이미 SNS를 중심으로 엄마들 사이에선 영향력 있는 육아 상담가이자 2권의 육아서까지 펴낸 작가 다랑 씨. 부모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엄마들에게 육아법을 전수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양육을 하는 엄마, 아빠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에요.
부모와 아이가 놀이하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놀이치료사들이 코멘트하고 육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까지 진행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아이와 부모의 기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라 코칭이 이루어지는데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맞춤형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온라인 육아 상담 회사를 만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비용과 접근적인 면에서 사실 내가 육아 고민이 있는데 내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묻는다? 이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지 않게 되면은 전문가를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사 상담사로서 일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와가지고 가볍게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이에게 발생할 문제도 상당수 방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담 받으려면 범위가 약간 있긴 하지만 5에서 한 1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똑같이 센터에서 하는 놀이평가나 기질과 관련된 평가들을 외부 비용의 절반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비용부터 방법까지 파격적인 이 회사, 좀 더 지켜볼까요? 강의가 끝난 뒤 진짜 사무실로 향하는 다랑 씨. 소셜기업 공유 오피스의 한 공간이 그녀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달랑 다랑 씨 혼자인데요. 직원들의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되게 일 안 하는 사무실 같죠? 근데 노트북 안에서 다 하니까 그냥 굳이 약간 막 이렇게 설마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그러면 저는 잠깐 회의를 좀 하고 회의인데 가방까지 들고 나간다? 한층 아래 회의실로 향하는 다랑 씨.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분들이 다랑 씨 회사의 직원들? 그런데 어딘가 낯이 좀 익는데요. 아이를 낳을까 말까. 저출산 문제로 열띤 대화를 나눴던 그분들 아닌가요? 온라인 보고서 작성이랑 상담, 신입 선생님들 관리 교육, 다양한 기획과 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원쌤한테. 알고 보니 일로 만난 직장 동료 사이였네요. 오늘의 회의 주제는 온라인 상담의 다양화 모색. 저 중에서 뭐가 가장 빠르게 실행 가능하면서 고객이 좋아하지만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최저점이 뭐냐. 진짜 어려운 얘기하네. 사장님의 어려운 주문에 직원들은 그냥 침묵?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이거 다 해서 우리가 회의를 미리 했잖아요. 미리 회의를 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회의 전 의견을 제가 각자의 제가 의견을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의견을 나눴다는데요. 쭉 했거든요. 안자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각화는 좀 필요하고 이게 다 회의 자료? 회의보다 준비가 더 힘들었겠는데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저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승현아 들어 앉아도 돼. 그만 붙잡고서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오는 의문의 초등학생. 묻는데 성을 되게 높여준 것 뿐이지 다른 건 다른. 익숙한 듯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직원 양현 씨의 딸 승현이랍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동요하지 않은 이 상황. 저만 이상한 건가요? 아이랑 함께 일한다라는 게 되게 생소하고 낯선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자연스럽고 저희도 자연스럽고. 회의엔 또 다른 아이도 참여 중인데요. 2달 뒤 출산을 앞둔 장미 씨의 둘째 딸입니다. 정직원을 하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제가 오케이 사인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뭐 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딱 완료된 상황에서 2주를 본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리니까 축하한다고. 근데 왜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그 반응 실합니까? 어떻게 이해 가능하죠? 일단 임신한 게 죄는 아니니까. 네, 그만두면 미안할 일이죠. 네, 우리는 이제 서운하고. 근데 그만둘 게 아니면 일을 할 건데 그게 뭐 그게 큰 문제인가?
저도 임신을 한 거 알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고 뭐 입사 포기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을 근데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의지나 상황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이가 생기면서 멈춰버린 나의 시간. 그동안 무엇이 그녀들을 내가 아닌 엄마로만 살게 했을까요? 회사를 다닌다는 게 두려웠어요. 애는 그냥 알아서 크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윗분들은. 맨날 매일같이 막 울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언니들도 있었고요.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업계에 있으려면 내가 아예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뱃속의 아이가 조금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 과정에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워킹맘의 절반 정도가 첫째 자녀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을 경험합니다. 큰아이 출산하면서부터 출산휴가가 끝이었어요. 심지어 일을 정말 힘들게 이어오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육아휴직이지만 사실은 퇴사예요 막 이러면서 관두는 이제 주변의 엄마들 보면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8월 중순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큰아이가 그때쯤이 생일이었어요. 만 5세 생일이었어요. 나의 이력을 찾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준 다랑 씨의 회사. 채용하는 분야를 전공했다면 엄마로 살아온 기간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지원 가능한데요. 놀랍게도 8명의 직원 중 무려 7명이 엄마 사람입니다. 막 처음부터 엄마를 꼭 뽑아야지 엄마만 할 거야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공고를 낼 때 너가 육아했던 그 시간을 경력으로 우리가 보고서 뽑겠다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뭐 특히 엄마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뭐 지원하셔서 이렇게 뽑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를 자꾸 뽑게 되더라고요. 특히 엄마를. 그러다 보니 더욱더 회사 문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구조,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방향,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고 육아와 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리플래시 데이와 돌보미 지원 등 직원 복지엔 아낌없이 지원! 갑시다. 창업 3년 차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인간은 물론 엄마들의 워너비 회사로 성장 중입니다. 말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너무 고파.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다랑 씨의 발걸음도 빨라지는데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많이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이 타고 계시네요. 다랑 씨에게 가감없이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직구 인터뷰. 자, 그럼 출발. 회사를 만든 이유가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서 회사를 차린 건 아니에요. 저도 임신을 한 거 알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고 입사 7년 전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포기했던 다랑 씨. 혹시 이 모든 게 본인을 위한 빅피처인가요? 취직을 하기 쉽진 않았고요. 그런 이유보다는 취직하고 나서 계속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서 만든 거는 맞아요. 아니라 일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로서 사는 변수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제가 속한 어떤 곳을 가든. 그래서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구하기 힘들어서는 아니고 계속 다닐 자신은 없어서. 엄마가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마치 엄마는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줄까 봐 제일 우려가 되는데 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엄마는 꼭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 중에 일을 하고 싶은 엄마라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모든 여성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싶은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회사가 되면 다른 회사들도 좀 비슷한 회사들이 모델로 생겨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인 거죠. 너무 솔직해서 아직 인터뷰는 진작에 끝났어요. 아 그래요? 며칠 뒤 다랑 씨의 회사에 또 다른 엄마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한둘이 아닌데요. 혹시 다랑 씨의 강의가 있는 날인가요? 잠시 뒤 잘 계셨어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이라고요? 보고서 어떠셨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상담이나 치료할 때도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하잖아요. 뭔가 손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3개월의 수습 기간 뒤 프리랜서 상담가로 일하게 된 신입 사원들 18명 모두 엄마 사람입니다. 저희가 회사가 지금 3년 차인데 사실 적자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네. 월급을 다 주고 있으니까 참 다행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가 진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주로 멤버로 있는 이 회사가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느냐 이런 되게 큰 과업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배치되는 분들이 생기실 건데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드릴 수 있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엄마들의 히어로. 사전적으론 아이가 딸린 여자를 일컫는 단어 엄마. 엄마로 살아본 그녀들에게 엄마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한테 노력하는 엄마?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웃긴다. 그 이름만으로도 울컥 눈물이 나고 내 삶을 고민하게도 하는 나를 더 멋지게 살고 싶게 하는 원동력?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거든요.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멋진 원동력? 네. 엄마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는 엄마들의 CEO, 꿈의 직장을 만들고 그들을 응원하는 엄마 멘토 리틀 빅 히어로 이다랑 씨입니다. 2020년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리틀 빅 히어로 더 챌린저.